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2년 제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강의할 때는 그 문제와 해설에 이렇게 빨간 줄을 쳐가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도 제가 빨간 줄 친 부분에 똑같이 빨간 줄을 쳐 놓으시고요. 영상 끝나고 나서 복습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지 마시고 제가 빨간 줄 친 부분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암기하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81번 저압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는 몇 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 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답은 1번 1mA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132의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조합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가 1mA이면 그 전로의 절연 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1mA가 되겠습니다. 82번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금속재 외암에 실시하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재는 대지와의 사이의 전기저항값을 얼마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2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 저항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건축물, 구조의 철골, 기타의 금속재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재 외암의 접지공사 또는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조합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조합전로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 저항값은 2옴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답은 2옴 이하에서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3번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크기는 몇 미터 세제곱 이상의 것을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1mm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크기가 1m 세제곱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1m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4번 네온 방전 등의 관등회로의 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해 자기 또는 유리재 등의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하여 조형제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부착한 경우 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이 문제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21.2 옥측 전선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보면 시설 장소별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에 관련된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표가 B나 이슬에 젖지 않은 장소 또는 B나 이슬에 젖는 장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것과 관계없는 게 뭐냐면, 자, 우선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물어봤지요.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에서 문제를 보면 여기 네온 방전 등의 관등회로라고 했어요. 네온 방전 등의 관등회로의 대지전압은 300V입니다. 300V. 그래서 300V의 애자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사용전압이 400V 이하, 여기에 적용되겠네요. 그죠? 400V 이하는 B나 이슬에 젖지 않은 장소나 B나 이슬에 젖는 장소 모두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0.0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0.06m인데 문제에서 밀리미터를 구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0.06m는 60mm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5번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는 제2차 접근 상태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112 용어 정리해 보면 제2차 접근 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6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으로 나경동선을 사용할 경우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 4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2.6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답은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87번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몇 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하는가? 답은 3번 3.2m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22.5 저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외까지 가야죠.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 3.4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2mm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8번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한 경우 최대 경과는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자, 답은 600m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2.9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의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의 제한이라고 해서 지지물의 종류와 그 종류의 경관을 나타낸 표예요. 문제에서 철탑 물어봤죠? 철탑은 600m. 네, 나머지 것들도 암기하고 넘어가실게요. 89번 고압 옥내 배선을 애자 사용공사로 하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제 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2번 2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42.1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을 조영제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m 이하일 것. 여기 조영제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2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0번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곳은? 답은 3번 직접 접지계통에 설치한 변압기의 접지선이 되겠습니다. 예, 접지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국전기설비규정 341.11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번 접지선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1번 합성 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 합성 수지재 가요전선 상호간은 직접 접속할 것 아닙니다. 합성 수지관은 직접 접속하는 게 아니고요. 꽂은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번 발전소, 변전소를 산지에 시설할 경우 절토면 최하단부에서 발전 및 변전 설비까지 최소 2격 거리는
보안 울타리, 외곽도로, 수림대를 포함하여 몇 미터 이상 되어야 하는가? 답은 6m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제21조의 2의 발전소 등의 부지 시설 조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산지 전용 후 발생하는 절토면 최하단부에서 발전 및 변전 시설까지의 최소 이격거리는 보안 울타리, 외곽도로, 수림대를 포함하여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6m가 되겠습니다. 93번 이동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용접 변압기의 1차 측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 3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0 아크 용접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용접 변압기의 1차 측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00V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4번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배송공사는 답은 3번 버스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31.4 나전선의 사용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옥내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내용에서는 나전선을 사용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규정에 준하여 애자 사용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요런 경우, 그리고 규정에 준하는 버스덕트 공사, 라이팅 덕트 공사, 그 다음에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나전선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버스덕트 공사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5번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 3가닥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1.11 지선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암기해 주시고요.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이어야 한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옳은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지선의 안전률은 2.2가 아니라 2.5가 되어야 하고요.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4m가 아니라 5m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중 부분 및 지표상 0.2m까지의 부분에는 내시성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다. 여기서 0.2m가 아니고요. 여기는 0.3m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해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6번 발전기의 보호장치로서 사고의 종류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량이 틀렸어요. 용량이 50이 아니라 여기가 500kVA가 돼야 이제 맞는 설명인데 50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경우는 발전기 보호장치로서 사고의 종류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봐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7번 옥내 시설하는 고압용 이동전선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이건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8번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 1차 및 2차 전압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건 한국전기설비규정 341.2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변압기 1차 전압은 35kV 이하, 그죠? 변압기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차는 저압 또는 고압일 것.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9번 방직공장의 구내 도로에 220V 조명 등용 가공 전선로를 시설하고자 한다.
전선로의 경과는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경과는 30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20.23 구내 시설하는 조합 가공 전선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조합 가공 전선로의 전선이 건조물 위에 시설되는 경우 전선로의 경과는 30m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00번 조합전로의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른 접지 계통의 분류가 아닌 것은 답은 4번 TC 계통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03.1 계통 접지의 구성을 보면 조합전로의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라 접지 계통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이 있습니다. 예, TC 계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2년 제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여러분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규정은 정해진 걸 우리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81번부터 100번까지 제가 줄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복습하시고 공부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